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저는 정말 너무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네요. 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큐닉스에서 나온 자석축 스위치인 EG63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큐닉스는 진짜 가방 디자인도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지퍼도 이런 디테일이 있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어요. 아무튼 간에 키보드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큐닉스의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색다른 디자인의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번 자석축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키보드 꺼내볼게요. 구성품은 설명서와 퀵가이드, 검은색 A2C 케이블, 띠용띠용 스릉, 키캡 앤 스위치 플러, 육각 렌즈, 그리고 라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제껴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청소용 솔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봉투가 하나 더 있어요. 또르르. 이중사출로 제작된 맥 전용 포인트 키캡이랑 샥, 교체용 여분 자석 스위치 5알이 들어있었습니다. 키보드 위에는 투명 플라스틱 더스트 커버가 있고요. 비닐을 벗겨서 제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뭔가 디자인 굉장히 깔끔하고 특이하고 세련되고, 역시 아이큐닉스는 진짜 멋집니다. 요 문자열은 거의 검은색 같은데 굉장히 짙은 회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쪽에 회색, 이쪽에도 회색 키캡이 들어있고, 그리고 포인트로 이 파란색 들어간 거 너무 아름답습니다. EG63. 이거 하우징이 알루미늄 하우징입니다. 제가 핸드크림을 발라서 손자국이 좀 있네요. 여기는 참 디자인 특이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품 자체는 그냥 이렇게 민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요런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사이드에서 경사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요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적당한 두께의 검은색 범폰도 키보드 4군데 이렇게 달려 있고요. 요 키캡 포인트에 맞춰서 요것도 이렇게 아노다이징 된 것 같은데 되게 예쁘네요 진짜. 또 여기에도 포인트 디자인이 이렇게 싹 들어가 있고요. 와, 아이큐닉스는 진짜 제품 자체가 너무 이쁩니다. 아름다워요 진짜. 와, 참 마음에 드네요 정말. 다시 사이드 확인해 보면요, 키캡의 높이는 체리 프로파일 높이입니다. 끝부분은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고요. 이쪽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스위치랑 보강판, 흡음재 이런 것들이 살짝 노출돼서 디자인 요소로 만들었어요. 이게 참 보면 볼수록 지금까지 없던 디자인이잖아요. 아이큐닉스가 역시 아이큐닉스 했습니다. 이 키보드 하우징이 알루미늄이잖아요. 무게는 977g, 그러니까 거의 1kg 정도가 나갑니다. 참 보면 볼수록 디자인이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 가격은 30만원대네요. 가격은 좀 어느 정도 돼요. 그리고 EG63이 있는데 EG60도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배열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60%가 기본 베이스인데 여기에다가 63이면은 방향키가 이렇게 추가가 되고 배열이 조금 이동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 긴 쉬프트가 63에서는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서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측 쉬프트를 포기하고 방향키를 넣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여기 있는 쉬프트, 좌측 쉬프트 키도 살짝 짧아지죠. 그러면서 Z키도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핑크색도 있네요. 색상 예쁘다. 아무튼 간에 기존의 배열들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이 제품은 빠른 반응 속도가 핵심인 제품이라 무선 연결을 지원하지 않고 유선으로만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석축 키보드예요. 거기다 8K 폴링 레이트 지원하고요. 래피드 트리거, 알루미늄 케이스, PBT 키캡, 그리고 자석축 이동 단위를 0.05mm 단위로 이동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있죠. 키캡을 하나 뽑아볼게요. 슝. 키캡의 두께는 1.46mm 정도 나가고요. 이중사출 구조로 제작된 PBT 재질의 키캡입니다. 표면이 굉장히 매끈한 편이에요. 요 은색 보강판은 알루미늄 재질이고요. 이 검은색 스테빌라이저는 보강용 스테빌라이저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 장착된 스위치가 여분 스위치랑은 다른 거예요. 패키지 확인해 보니까 제이드 프로 스위치 5알 들어가는 게 기본이었네요. 스위치도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D는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위치도 한번 분해해 볼게요.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사이드 레일에 윤활이 되어 있네요. 스프링이 들어가는 기둥 쪽이랑 여기도 사이드만 이렇게 윤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축의 스프링은 이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스프링 길이 자체는 좀 짧으네요. 쇼프링이네요. 결합해서 누를 때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이 스위치는 아이큐닉스랑 게이트론이 합작해서 만든 스타트레일 마그네틱 스위치입니다. 입력압은 40g 포스인데 바닥압이 60
60g 포스. 그래서 약간 쫄깃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에는 키보드 내부 구조도 나와 있네요. 가스켓 방식으로 결합이 되는 거고요. 포론 흡음재들이 채워져 있고요. 스테빌라이저 키는 철심 소리가 나는 건 아닌데 좀 약간 소리가 큰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시원하게 잡혔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문자열에 비해서 소리가 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케이블을 좀 연결해서 타건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하면 은은하게 LED 불빛도 들어옵니다. 이쪽에 아주 은은하게 빛이 살짝 새어나온 거 보이시죠? 그런 식으로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EG60에 비해서 63은 이렇게 ZXCV 여기 열 키들이 살짝 이동을 했잖아요. 그 키들이 이동한 거는 사실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전혀. 근데 다만 제가 이 우측 시프트 키를 정말 많이 누른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적응 실패예요. 우측 시프트 키가 요 슈퍼키 여기에 매핑이 되어 있는데 저는 자꾸 요거를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쌍자음을 좌측 시프트 키로 누르려고 했었는데 뭔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구매를 한다면 63보다는 60으로 구매를 할 것 같아요. 요거는 방향키는 없지만 적응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방향키는 펑션키와 WASD 이렇게 매핑을 하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펑션키를 누르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방향키를 대체해 줄 수도 있는 거겠죠. 다른 나라 키보드 유저분들은 또 우측 시프트를 안 누른다고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한국인이니까요. 한국인 분들 중에서도 우측 시프트를 아예 안 누르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아이큐닉스의 EG 시리즈는 자석축 키보드로 제작되어 게이밍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입니다. 이 키보드는 편리하게 웹에서 접속해서 키보드를 제어할 수 있는 웹 소프트웨어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요. 장치 연결해 볼게요. 연결. 자,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웹으로 접속을 해서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레이어는 0번부터 9번까지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세팅을 해줄 수가 있네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키 매핑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우측 상단에는 언어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 한국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다음은 성능 메뉴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는 전통 모드랑 RT 모드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전통 모드는 전체 선택을 클릭하면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서 스위치도 골라줄 수가 있어요. 저는 마그네틱 스타트레일 이거를 지금 사용 중인 거죠. 자, 요 전통 모드에서는 액추에이션 포인트를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네요. 스피드 축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일반 축은 이 정도. 그리고 오타를 최대한 줄이려면은 여기까지 스템이 들어가야 입력이 되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다음은 래피드 트리거 모드입니다. 여기서는 액추에이션 포인트도 선택해 줄 수 있고 래피드 트리거 민감도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RT 모드는 액추에이션 포인트 이후에 활성화돼 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네요. 이게 처음 요런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는 이런 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고급 설정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있는 기능은 어느 정도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이해하셔야지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RT 정밀도 설정, 래피드 트리거 정밀도 설정인데 요거는 0.05만 됩니다. 요거는 진행 중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네요. 나중에 패치가 되는 건지. 다음 연속 빠른 트리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래피드 트리거 이해가 조금 필요하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액추에이션 포인트를 지나야 래피드 트리거가 활성화되고 다시 액추에이션 포인트 위를 지나면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꺼지는데요. 이 연속 빠른 트리거를 활성화시키면은 키를 누를 때는 액추에이션 포인트를 지나야 래피드 트리거가 활성화되지만 그 이후 키를 완전히 떼지 않은 상태에서는 액추에이션 포인트 위를 지나도
래피드 트리거가 활성화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키를 완전히 떼면은 초기화가 되니까 다시 누를 때는 이 액추에이션 포인트를 지나야 래피드 트리거가 활성화되는 거고요.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은 키를 완전히 이렇게 떼지 않은 상태에서 딸짜리를 할 때 프레스 릴리즈가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이 기능을 켜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리듬 게임 할 때는 이 기능을 켜둬도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냥 켜두셔도 됩니다. 다음은 급속 정지입니다. 이건 래피드 트리거 떼는 동작의 거리, 그러니까 릴리즈 감도를 0.05mm로 전부 다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톡을 한 번에 이 전체가 다 변경이 됐죠. 왔다리 갔다리 한번 해볼게요. 끄고 켜고 끄고 켜고. 톡을 한 번에 세팅이 가능하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기본 설정에서 이거를 그냥 최대로 줄여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다음 동적 스템 안정화 모드. 요거는 이 실시간 알고리즘이 자석축을 감지해서 캘리브레이션을 적용시킨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활성화해 두시면 되고요. 하단 안전구역, 요거는 데드존을 활성화해 주는 건데요. 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0.2mm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더욱 극단적인 성능을 위해 안전구역을 0으로 안전구역 0으로 설정할 수는 있지만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서 이거는 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켜두면은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떼지도 않았는데 요 살짝의 스템 흔들림으로 떼어졌다고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켜두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키 탭으로 가볼게요. SOCD만 지금 사용을 해줄 수 있고 모드 탭이랑 기타 기능은 진행 중이라고만 나오고요. 먼저 SOCD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키를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A, 하나는 D에 놓을게요. 계속 눌러주고,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마지막 우선 입력 순위일 때는 A키를 누른 상태에서 D키를 추가로 누르면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다시 그 D키를 떼어주면은 누르고 있는 A키가 입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고요. 중립으로 놓으시면은 A키를 누르다가 D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딱 중립이 되면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절대우선 A키나 절대우선 D키는 정말 말 그대로예요. 같이 동시에 눌러도 무조건 해당 우선한 키만 입력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체 완전 눌림 동작, 요거를 제가 켜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요 기능이 제대로 동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끄고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능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알게 되면 고정 댓글로 좀 남겨볼게요. 자, 조명 탭은 키보드 조명 세팅을 해주는 거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자, 조명 탭 다음에 바로 아래 프로 설정 있잖아요. 요거는 좀 재밌는데요. 원 클릭을 통해서 프로가 세팅한 방식으로 세팅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전부 다 발로란트라고 적혀있죠. 발로란트 프로, 발로란트 프로, 발로란트 프로. 네, 사실 이 키보드는 발로란트 전용 키보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꼭 그렇지만 않지만요. 요거 원클릭 설정, 이거 너무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요거는 진짜 사실 래피드 트리거 기능 꼭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아도 요것만 그냥 설정해주면은 프로의 세팅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자, 태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성능 메뉴로 가보면은 지금 컨트롤 키랑 WASD 이 부분만 따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액추에이션 포인트 엄청 짧게 해놨네요. 그리고 래피드 민감도는 0.05가 아니라 0.15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고, 뗄 때도 마찬가지고요. 고급 설정 한번 볼게요. 급속 정지를 해제했어요. 급속 정지는 0.05로 세팅이 되니까. 안정구역도 완전히 해제를 해버렸네요. 안정적이지 않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멈추기 위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 너무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타릭 선수의 세팅은 어떨까요? 세팅 됐고요. 비슷한데 이분은 쉬프트에도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세팅을 건드리는 부분은 동일하고 다른 부분은 그냥 액추에이션 포인트 1mm로 해놨고, 여기서는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액추에이션은 다들 극단적으로 세팅을 하네요. 근데 누르기에서 조금 더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0.1, 0.5 요거 합쳐져야지 누르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입력값은 0.6mm로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릴리즈는 0.45로 세팅을 해놨네요. 어느 정도 조금 극단적인 세팅은 아닙니다. 고급 설정 들어가 보면은 연속 빠른 트리거도 꺼놓고 급속 정지도 꺼놓고 하단 안전구역은 다 꺼놨네요.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저는 정말 너무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네요. 사실 일반적인 프로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다는 거 어렵잖아요. 뭐 물론 이 세팅 값이 이분들도 하다가 조금씩 바뀔 수도 있지만요. 이 기능은 진짜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확실히.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테스트 메뉴. 이거는 뭐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키가 이렇게 눌렀을 때 어느 정도 지점에서 입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아이큐닉스는 참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 옵션이라던가 프로 설정 등등 다른 브랜드랑은 좀 달라요. 좀 뭐랄까? 이 브랜드는 너네들이 어떻게 가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고수해서 키보드와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런 확실한 뚝심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키보드 매니아라면 누구나 팬이 될 수밖에 없는 브랜드죠. 아이큐닉스. 아이큐닉스에서 나온 EG63 자석축 키보드의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